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로 떠나기 전에 한국 방송에서 몇 가지 주제로 제가 촬영분을 해놓고 예약을 걸어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을 때는 제가 오사카에서 열심히 또 촬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주제는 또 연속해서 한국의 문제점도 말을 했지만 이제 일본 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차이점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고독한 일본 여자라고 치면, 물론 일본어로 치면 더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자 형태들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 여성을 검색하실 때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30대의 고독한 일본 여자들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요. 캠핑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여자들도 있고요. 집을 없이 캠핑카를 사서 그렇게 전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여자친구들도 있고요. 더 힘든 거는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회성이 없는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고독사인데, 여성들의 고독사가 그렇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남자들의 고독사만큼이나. 그 이유가요,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자기를 버린 친구들도 있고, 아빠에게 학대를 당한 친구들도 있고,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친구들, 뭐 등등, 편부, 편목.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내성적인 성격들,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끙끙 쏘가리를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꽤 친구들이 많았는데 20대 때는 한국보다 더 빠릅니다. 일본은 25만 넘어가도 노산 또 그리고 노처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20대 때 그리고 23살 이때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때 또 남자들하고 사귀어서 많이 결혼을 하고, 또 대기업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또 뭐 이렇게 시시커플은 시시커플대로 빨리빨리 결혼을 하죠. 능력 있는 남녀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빨리 결혼을 해서 저축을 하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25이 넘어가고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이건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인식이 한국보다 더 낮아요. 일본 남자들이 30을 넘어간 여자들하고는요, 교제는 하는데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어로 30대 일본 여성의 고독한 여자, 뭐 고독사, 또 고독여행, 뭐 이런 것처럼 고독자가 들어가는 걸 검색을 하시면 일본 여자들이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나와요. 그 중에 저도 물론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 자막이 없는 일본 유튜버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보는데요. 일본 여성들이 30세가 넘어서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 몇몇 유튜버를 제가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떤 그 여자는 32세인데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 하다가 지금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제가 집에서 더빙을 합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데 히키코모리 형이라 자기는 집순이라서 그거 하나만큼 세상에 제일 자신이 있답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넘어서 친구를 안 만나도 하도 적응이 되고 뭐 아무도 안 찾아와도 뭐 자기 혼자만의 놀이, 밥을 만들고 반찬 만들고 슈퍼 갔다가 집에 와서 조그마한 뭐 이렇게 반찬거리, 한국 돈으로 정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 해결하거나 한 3끼를 어떻게 해서 절약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3끼를 먹는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절약하기. 그리고 집안 내내 뭐 빨래하고, 그리고 그 화면이 나가면 더빙으로 이렇게 하는 식인데요. 꼭 혼자 사는 여자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꽤 되더라고요. 뭐 인물도 괜찮은 친구들도 많은데 왜 저 친구는 사회성이 떨어질까? 왜 친구를 못 사귀는 걸까? 그 이면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못 버니까 일일이 가계부를 적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벌어놓은 돈으로 조금 막 이렇게 그 수첩 중에 이런 수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고로케를 사 먹으면 고로케 뭐 천행을 따로 딱 놓고, 또 버스비면 한 달 버스비 전철료 딱 놓고, 매일 돈을 그렇게 꽂아 놓고 그것만 쓰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전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터를 하더라도 알바 자리가 있으면 길게를 안 해요. 또 적응이 안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섭대요. 이런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좀 도와주고 멘탈 케어 해주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고 사회에 좀 이렇게 나서서 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일본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또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걱정되는 게,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가 만약 고독사를 하면 주변에 아무도 생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웃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일본도 혼자서 사는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로워서 30대가 넘어가면 거기는 한국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왜? 자기를 알아주거나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근데 댓글들 보면요, 너무 이쁘고 좋다는 칭찬들도 많거든요. 혹시나 뭐 그런 걸 동정을 노리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적으로. 근데 다는 아니고 이 사람은 진실적으로 보였어요. 몇몇은. 그리고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운 좋게 조회수가 나와서 뭐 30만 원, 한국 돈으로 약 10배로 계산했을 때 300만 원. 그걸 뭐 이렇게 나누어서 저축도 하고 나눠서 생활하고, 또 뭐 이달은 또 18만 원, 180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쪼개서는 그런 전략해서 사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한 세계에서 친구를 만들고, 그 댓글을 써주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튜버가 많아요, 지금. 근데요, 한국의 독신과 일본의 독신 여성과의 성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면면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조건을 바라거나, 뭐 남자가 이 정도면 이만큼 해야 되고 40대면 당연히 자가여야 하고, 자가를 가져야 하고, 당연히 어디 능력과 학력과 막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여성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0만 넘어가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남자, 마음만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을 원하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가정교육을 잘 받아요, 어릴 때부터. 배려심은 있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남에게 얻어먹거나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푼바이 문화가 좋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미나토쿠 조시, 그러니까 미나토쿠 여자, 된장녀라고 말을 하죠. 우리 한국 말로 번역하면. 그 친구들은 그쪽 생활만 그걸 노리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을 일부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일본 여성들은 연애하기에, 그리고 사랑하기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닥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더 할수록, 30살이 넘어가면 그쪽은 한국보다 더 급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묻잖아요. 일본도 이혼율이 많다. 일본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혼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느낀 한국에서의 이혼율보다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커플 간의 이혼율은 몰라요. 제 주변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에 사는 일본 커플, 한일 커플들도 잘 사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정말 헤어지는 경우는 연애 때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럴 땐 봤어요. 남자가 잘생겼어. 진짜 상위 포식자야. 정말 일본 여자들이 미치고 한장 뛰는 아이돌급이야. 얘네들은 어차피 포식자잖아요. 한 여자에 만족 못해요. 결국 이 애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요. 다 버리고. 한국에 가서도 또 없느냐. 한국 여자들도 미치고 한장하는데요, 이런 애들.
키는 뭐 180 이상이고 얼굴 요만하고 막 탤런트 뺨치고. 근데 이런 애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상위 포식자. 얘네들 결국 돌아가면요. 호스트바 가면 인기 있을 애잖아요. 솔직히. 이런 애들 빼놓고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평범한 남자. 평범한 기준의 평범한 남자. 이 평범한 남자들이 일본에서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면요, 오래 가고 잘 살고 결혼 잘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나고 이쁜 사람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한국 남자는 평범한데 일본 여자 엄청나게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도요, 이 여자가 바람을 안 펴요. 물론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여자는요, 한 번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 잘 안 해요. 제가 말했죠. 그것도 뭐 유흥업소에 다니거나 미나토쿠 여자나 이런 애들은, 거기도 SNS에 미쳐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손절해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잘 안 해요, 착한 애들은. 그리고 정말 남자한테 헌신적인 애들은 SNS를 안 합니다. 트위터나 X 물어보면 없어요. 라인은 가지고 있는데. 라인은 당연히 걔네들 친구끼리 이렇게 교환하니까 라인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한국 여성의 30대와 일본 여성의 30대, 저는 왜 일본 여성을 선택하느냐, 연애하기도 결혼하기도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 여자들은 우리가 일본 여자를 선택하면 매매혼이다, 그렇게 치부하잖아요. 한남충이다, 매매, 한남충들아 잘 가라, 매매혼 잘해라. 일본 애들은 요즘에 뭐 매독이 유행한다는데 병이나 걸려라. 한남충들 제발 꺼져라, 일본으로 사요나라, 막 이런 게 게시판에 수천 개가 달리고 있어요. 그게 일부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요, 이번에 제가 오사카에 갔지 않습니까? 오사카에서 또 친구를 또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들, 그 전에 방송했잖아요, 6명.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날 건데요. 걔네들의 조건과 걔네들의 어떤 연애 이야기를 또 다룰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이 쉬웠다면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 다가가는 게요, 그쪽은 선입견이 잘 없어요. 너 못생겼네, 키가 작네. 아이, 그럼 그쪽도 속으로는 이상형이 있죠. 근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메리트를 찾는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 그러니까 못생긴 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케미가 잘 맞느냐, 티키타카가 잘 맞느냐, 말을 좀 재밌게 하느냐. 특히 일본 여성들은 오하라이라고 일본 개그맨들 말하는 거거든요. 되게 개그스럽고 웃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 리액션도 강해요. 한국처럼 뭐 선물은 당연한 거고, 프로포즈 할 때 요즘에 한국에서는 호텔 빌려서 500만 원짜리 급 반지와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고. 그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나왔어요.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 호텔, 5성급 호텔을 잡아서 호텔에서 꽃다발과 진짜 플라워 장식이 화려한 그곳에서 반지를 사줘야 되는, 티파니 반지를 사줘야 하는, 불가리 반지를 선물해야 하는 그런 프로포즈가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여기 핀, 액세서리 하나만 줘도 리액션이 좋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건데, 이걸 또 보고 막 비판을 하는 여성들이, 한국 여성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보세요. 요 앞전 제가 방송도 했지만 한국의 현실하고 틀려요. 일본의 이혼율의 급증은 없고요.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출산율도 늘어나고 있고 결혼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이혼율이 급증하니까 이혼 프로그램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빗대어서 봤을 때도 불구하고 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을 향한 구애와 프로포즈가 많을까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일본 여성과 일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앞전에 그 후로켄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건 일본 예능에서 그 후로켄,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한 유명 연예인들이 몇몇 있고, 실제로 그런 사회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좀 뭐랄까요, 가난함,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벌이가 좀 이렇게 좀 빡빡한 사람들이 그걸 전략하는 과정에서 좀 뭐랄까 목욕물을 데우면 난방료나 전기료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샤워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바로 뭐 어디 넷카페 가서 자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 차림으로 아르바이트를 간다든가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어떤 일본 여성의 면모가 아니라 하나의, 이것도 유행처럼, 그리고 사회적 현상처럼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봐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단어로, 이상한 댓글로 그렇게 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댓글은 인격이 보입니다.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인격이 높으시니까요. 좀 이렇게 뭐랄까, 일본 정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단어를 외우실 수 있고, 또 누구 친구를 만나면 소재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야, 니네들은 후로켄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걸로 말 걸 때 또 화제거리가 돼서 낄낄 깔깔 대면서 얘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너네는 목욕 캔슬이라는 게 생겼어, 이렇게 소재거리가 생긴다고 좋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어떤 면모가 있어요. 이건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는데요. 한국의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한국에 유학 왔다가 이 유튜브 시장을, 명석한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은 유튜브 시장을 쭉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한국에 온 일본 여자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한국말까지 하니까 좀 사귀어보겠다고 유튜버에게, 신생 유튜버에게 구독하고 막 댓글을 엄청 달아주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1년 만에 20만 넘어가면요, 뭐가 나오느냐, 본색이 나옵니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걸 토대로 사실 유튜브 활동을 일본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일본어로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20만 달성하기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정말 모델을 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정말. 일본에서 직업이,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평범한, 뭐, 직장인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했거나, 뭐, 아르바이트 프리터나 이런 일을 전전긍긍 했거나, 그리고 뭐, 학력도 공학력자가 아닌 친구들. 그런데 일본에서도 모델 활동이라고 내세울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모델을 하겠다고 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일본에서 통하면요, 한국에서도 통해요. 그죠? 중국에서 통하는 애들도 한국에 오면 통해요. 그걸 유명한 그룹들 보면 알잖아요. SM이나 YG나 중국 애들, 뭐 에스파의 닝닝 같은 경우도 중국인 출신이지만 한국에서도 먹히기 때문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에서 먹히는 얼굴들이 한국에 와서도 먹히고, 한국에서도 먹히면 일본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상위 포식자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녀가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쁘면 일본에서도 일본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일본에서 그냥 평범한 수준 이하인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유튜버를 하다가 대박을 내잖아요. 그럼 한국 남자들이 타겟이고, 한국 남자들 덕분에 용돈도 벌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달이 된다? 전달이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니까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요. 분명 한국어를 또 못해요. 캠핑, 일본어로 일본 여자 캠핑만 쳐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한국에 온 적도 없는 친구가 한국어로, 그 네임 있죠, 채널명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요, 구글로 번역을 했는지 번역인데 왜 말이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에 납득이 안 돼. 기저귀를 먹고 살아가는 일본 여자의 이야기. 그게 이상하잖아요. 앞에 기저귀를 먹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로 돌려놓고 한국어로 이렇게 해놓으면 한국 남자들이 그만큼 많이 달려와서 구독도 해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도 이게 공유되다 보니까, 유튜버 하면 보세요. 아까 말했죠. 혼자서 살아가는데 취직도 안 돼. 알바하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순이로 살면서 유튜브를 열었는데, 유튜브에서 약간 머리 써서 약간 야한 옷을 입고 있으면 구독이 많이 눌러지니까 얘네들이 한국어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거나 써놓습니다. 채널명을 아예 일본어로 안 하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한국 남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 온 일본 여자들의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하겠죠.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여성은 한국말도 할 줄 아니까 우리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상위 포식자가 존재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눈도 한국 와서 높아져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잖아요. 꼭 이 친구들 꼭 자기 방송에도 얘기를 해요. 한국 남자들 나쁜 남자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말하면 잘생겼냐 물으면 잘생겼대. 그러니까 잘생기고 높은 애들한테 벌써 당한 거죠. 상위 포식자한테. 상위 포식자한테 버림받은 애들이에요. 또 모델 하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뛰어나게끔 탑급 브랜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브랜드들에 다니면서 모델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이미 한국에 적응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한국 남자를 또 싫어합니다. 또 가서는 한국 남자 나쁜 남자 많다고. 왜 나쁜 남자가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잘생긴 애들만 원하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은 인기가 많은데, 그죠? 근데 또 그 일부분 보고 한국 남자 전체를 판단을 하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또 처음 할 때는 한국에 온 일본 여성보다 일본 현지에 있는 여성들, 특히 한국에 관심 없는 여자를 좀 공략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꼭 당부하는 건, 당신이 일본 여자여서 좋아 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걸 싫어한답니다. 왜? 내가 일본 여자라서 좋아하면 내가 아닌 다른 일본 여자면 또 너 바람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헬로톡이 되었건 또 뭐 커뮤니티 사이트가 되었건.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죠. 일본 여성들은 지금 트위터, 지금 바뀐 X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X에 관련된 팁, 꿀팁들 또 방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몇 가지 방송을 띄워놓고 지금 예약을 걸어놓고 갈 텐데, 여러분들이 좀 보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또 좋은 영상과 꿀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